안녕하십니까. 요번에 다룰 건축가와 작품은 조성욱 건축가의 라피아노입니다. 보통 보면 주거라는 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독주택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빌라에 살든지 이렇게 굉장히 좀 알게 모르게 획일화되어 있는 게 우리 보통의 삶입니다. 근데 이번 그 라피아노는 단독주택이 여러 채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그게 하나의 그 공동체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마을이 되고, 단독주택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맞닥뜨려져 있는 그 대지 경계에만 계획을 했다면, 이거는 옆대지, 앞대지, 그 다음에 도로, 보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배치, 전체 마스터 플랜이 일반 단독주택지와 다릅니다.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유기적인 어떤 배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순환형의 단독주택 블록형입니다. 어떤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좀 불편한 점,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라든지, 그 다음에 주차장의 문제라든지,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연접해 있는데 어떤 공원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블럭에서는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성욱 건축가가 아무래도 그 단독주택, 그 주거 쪽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 현대 건축가들 중에서 가장 활발히 작업하고 있고, 그 만들어내 있는 그 공간들이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고, 저는 아마 이 라피아노를 기획과 실현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어떤 경쟁률을 통해서 이 공간에 이제 살게 될 텐데,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건축 시장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단순히 몇 개의 어떤 주거 형태, 단독주택지냐, 아파트냐, 빌라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,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주거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고 그 속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 소비자들,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질 때 저는 삶의 어떤 다양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라피아노는 그 새로운 어떤 주거 형태를 제안했던 가장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김포 라피아노 프로젝트는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 자락에 모담산이라는 산 앞에 있는 약 7,500평 부지에 들어가는 블록형 단독주택 프로젝트입니다. 블록형 단독주택이라 하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으로서 3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얘기하는 거죠.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필지만 혼자 떨어져 있고, 여기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돌아가고, 나머지는 이쪽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그 다음에 이쪽 하나, 5개 필지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, 이 전체 필지에 174세대의 85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모여 있는 단지입니다. 한 단지가 약 30세대 전후의 세대들을 가지고 있고, 5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아니라 건축 허가로 갈 수 있는 프로젝트여서 한 개 전체 프로젝트지만 5개 건축 허가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등 좀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던 디벨로퍼가 단독주택 단지를 이제 만들게 된 시작이었고요. 단독주택들을 그 당시 많이 하고 있던 저희 회사하고 어떻게 계기가 돼서 만나가지고 큰 회사와 작은 회사가 만나서 어떤 이제 시너지를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. 어떻게 보면 큰 단지를 줄여서 만든 작은 단지가 아니라 단독주택들을 모아서 만든 단지다 보니까 뭐 분양적인 면이나 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입주민들도 만족하고 또 수상도 하는 좋은 결과를 얻은 프로젝트여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. 향후에 이 라피아노라는 이름을 브랜딩을 지을 때 이제 홍보 쪽이랑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, 이탈리아어로 이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. 피아노라는 게 있는데 여러 집들이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붙어 있다. 그래서 라피아노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고요.
또 이게 발음이 또 피아노 건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희는 피아노 건반에 하얀 건반, 검은 건반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만드는 단지다,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세대들은 전체 5개 유닛 A, B, C, D, E 타입으로 해서 조합을 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주택이라 하면 보통 공동주택도 그렇듯이 옆집과 또 위아랫집과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밀도 높은 주택이 되겠는데요.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단독주택의 느낌을 가지고 이 단지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모든 유닛들이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씩 엇갈리면서 위아래로 엇갈리고 또 좌우로 엇갈리는 그러면서 이 사이에 이런 공간들이 들어가고 그 공간들이 마당으로 쓰이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본 컨셉으로 잡았습니다. 또 5개 타입이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사익 공간들이 있고 또 지붕의 형태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다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산자락과도 좀 어우러질 수가 있는 느낌이 되고, 또 각각의 옥상에는 그 다락하고 연계된 옥상 정원들이 있는데 그 옥상에서 저 산을 바라보면서도 각자 좀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는, 그래서 밑에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붙어있는 연립주택이 아니라 서로를 위아래 좌우로 엇갈려서 이 산을 즐길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것들이 기본적인 컨셉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다락방하고 옥상하고 연계된 공간, 그러면서도 옆집하고는 시선 차단이 되는,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저런 것들을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. 기본적인 그 층에서도 각각의 그 방 내지는 공용 공간 또는 안방에서 아주 작지만 화분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작은 이런 발코니나 테라스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고, 결과적으로는 저런 부분들이 면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실내 공간이 주인,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해버려서 내부 공간밖에 없고 외부 공간이 없는 그런 아파트와는 다른 외부 공간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집이 됐고요. 여러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인면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. 또 사이사이에 마당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,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벽돌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자칫 채광에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밝은 벽돌을 사용을 했습니다. 물론 그 동과 동 사이에는 이런 조경을 쌈짓공원들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이런 포켓파크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만들기도 했고요. 이제 최대한의 세대수를 넣다 보니까 특히 주차하는 쪽에는 조경을 우리가 별도로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었는데요. 지금 최근에 가서 이제 이 입주민들이 사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각자가 또 앞 마당들을 화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꾸민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. 또 아래쪽에는 주차를 세대별로 2대씩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비어있는 이런 공간들은 각자 취향대로 조경을 하고, 또 때로는 여기를 파고라 같은 걸로 덮어서 사용하는 집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